개인회생 신청 후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개인회생 승인받고 3개월 된 직장인 S씨가 어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과연 S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좋은 변화일까요? 나쁜 변화일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빚만 줄어들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개인회생 승인 후에도 3년간은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됩니다. 매일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제약이 있는지, 반대로 어떤 자유를 얻게 되는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아, 이런 것까지 바뀌는구나. 이 부분은 미리 준비해야겠네 하시게 될 겁니다.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은 필수 시청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효산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승인받는 순간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3년간의 변제 기간 동안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크게 4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경제적 측면, 일상생활 측면, 심리적 측면, 그리고 미래 준비 측면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생활의 변화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당연히 매월 변제금 납부입니다. 예를 들어 월 80만 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한다면 이 돈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고정 비용이 됩니다. 직장인 김모 씨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에서 변제금 80만 원을 빼면 22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생활비, 집세, 교육비를 모두 해결해야 하죠. 처음에는 220만 원이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빠듯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명절이나 경조사비 같은 비정기적 지출이 있을 때는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도 있었습니다. 강제로 가계부를 쓰게 되다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의미 없이 썼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모 씨는 매일 사 마시던 커피값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이었어요. 이제는 집에서 타서 텀블러에 가져가니까 그 돈이 다 절약되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신용카드 사용 중단입니다. 처음 한두 개월은 정말 불편합니다. 온라인 쇼핑할 때마다 이거 카드가 안 되네 하면서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찾아야 하죠. 후불 교통카드도 안 되니까 선불 교통카드를 미리 충전해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익숙해지면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충동 구매가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카드로 긁으면 돈 나가는 게 실감이 안 나는데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정말 돈이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세 번째는 적금이나 저축의 시작입니다. 변제금을 내고 나면 여유 자금이 별로 없어서 저축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소액이라도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기간 중에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니까 응급자금을 미리 모아놓으려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월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모으시더라고요. 일상생활의 변화, 두 번째 일상생활의 변화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가격을 훨씬 꼼꼼히 비교하게 되고 할인이나 쿠폰을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주부인 박모 씨는 예전에는 마트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고 카드로 긁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전단지 확인하고 할인 상품 위주로 사고 계산기로 계산해가면서 장을 본다고 했습니다. 또 중요한 변화는 외식 빈도의 감소입니다. 가족 외식이 한 달에 서너 번에서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대신 집에서 해먹는 요리 실력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가 생활도 달라집니다. 돈이 많이 드는 취미보다는 공원 산책이나 독서, 홈트레이닝 같은 비용이 적게 드는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히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 건강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할 때 대처가 어렵습니다. 자동차 수리비나 의료비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 변제금 때문에 여유 자금이 부족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 교육비나 학원비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일단 보내보자는 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세 번째, 심리적 변화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빚의 압박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승인 전에는 매일 밤 내일 또 얼마나 이자가 붙을까, 언제쯤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뤘다면 승인 후에는 3년만 버티면 끝이다라는 확신이 생기죠. 직장인 최모 씨는 예전에는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뛰었는데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졌다. 밤에 잠도 잘 온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계획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매달 변제금을 내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달 예산을 짜게 되고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1년 후에는 이 정도 돈을 모아야지, 3년 후 변제가 끝나면 뭘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부정적인 심리 변화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동료들과 회식에 참여하기 어려워지거나 경조사에 참석할 때 부담을 느끼기도 하죠. 특히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친구들은 다 하는 학원을 못 보내주거나 놀러 가고 싶어도 데려가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정적 감정은 줄어들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희망이 커진다는 게 대부분의 경험담입니다. 네 번째, 대인관계의 변화입니다. 개인회생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릴 필요는 없지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상황을 설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의외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따뜻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었을 텐데 잘 결정했다.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된다는 격려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거리감을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부탁을 받았을 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죠. 직장에서의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정보이므로 회사에서 알 이유가 없고 업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으니까요. 다만 회사 동료들과의 사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빈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자주 참석하기 어려워지니까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짜 친구와 그냥 아는 사람을 구별하게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만 남게 되죠. 미래 준비의 변화, 다섯 번째, 미래 준비의 변화입니다. 개인회생 기간 중에는 새로운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모든 계획을 현금으로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 갱신 시기가 오면 보증금 증액분을 대출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미리미리 돈을 모아놓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 교육비나 결혼자금도 훨씬 일찍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하죠. 하지만 이런 제약이 오히려 확실한 재정 계획을 세우게 만듭니다. 자영업자인 정모 씨는 예전에는 사업 확장할 때 무작정 대출부터 알아봤는데 이제는 철저히 수익성을 계산하고 자기 자본으로만 확장한다. 오히려 더 안전한 경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변제 완료를 대비한 준비도 시작하게 됩니다. 신용등급 회복 방법, 대출 재개 시점, 주택 구입 계획 등을 미리미리 알아보죠. 개인 회생 기간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도 있습니다. 첫째, 변제금은 절대 연체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개인 회생이 취소될 수 있어요. 둘째, 추가 대출을 받으면 안 됩니다. 발각되면 역시 개인회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셋째, 법원에 신고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를 바꾼다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주소가 변경되면 법원과 관리인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계수지 변동이 있으면 보고해야 합니다. 승진으로 급여가 올랐거나 이직을 했거나 가족 구성원이 바뀌었을 때는 법원에 알려야 해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3년간 고생한 게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회생 기간을 위한 조언,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회생 기간을 보내기 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계부를 성실히 작성하세요.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변제금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둘째, 비상자금을 조금씩이라도 모으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세요. 3년 후 더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넷째, 가족과 충분히 소통하세요. 가족 모두가 상황을 이해하고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변제 기간 중에도 궁금한 점이나 문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 회생 승인 후 생활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변제금 납부와 소비 패턴의 변화가, 일상적으로는 보다 계획적인 생활이, 심리적으로는 빚의 압박감에서의 해방과 새로운 희망이, 대인관계에서는 진짜 관계의 발견이, 미래 준비에서는 더 확실한 계획 수립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제약이 많아서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게 대부분의 경험담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3년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3년을 견뎌내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법률사무소 효산에서는 개인회생 승인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제 기간 중 생기는 모든 궁금증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댓글로 관리라고 남겨주시거나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3년 후 여러분이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중 이직해도 될까?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